안녕하세요 여러분, 썬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워홀을 하면서 거쳐갔던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뒤돌아보니 제가 진짜 많은 직업들을 거쳤더라고요. 제가 29살 때 이제 골드코스트로 넘어가서 제 워홀을 시작했었는데, 제가 워홀을 갔던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좀 쉬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쉬면서 돈도 벌고, 그때 한창 이제 서핑에 빠져 있을 때였어가지고 여러 이제 목적으로 갔어요. 사실 돈을 많이 벌겠다, 영어를 많이 배우겠다 이런 목적으로 간 건 아니고요. 그냥 돈 시험시험 벌면서 서핑도 하고 좀 내 몸과 마음도 휴식을 취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던 거였고요. 어쨌든 제가 호주 워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직업에 대한 제 경험담만 공유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얻었던 잡은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그 음식을 서빙하는 러너였어요. 러너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요리사 주방장이 음식 이제 데코를 하고 벨을 띵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막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그 뜨거운 음식을 손님 테이블에 이제 맞는 분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TGI에서 잠깐 알바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러너분들이 거의 다 되게 남자분들이셨어요. 왜냐면 큰 쟁반에다가 그 무거운 그릴 접시 같은 걸 서빙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이 좋으신 남자분들이 그걸 했었는데, 저보고 러너를 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겠지 이랬는데, 이게 진짜 되게 역부족이더라고요. 이 접시를 어쩔 때는 막 4개씩 이렇게 뜨거운 접시들을 제 맨살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겁기도 하고 이제 또 뜨거운 걸 잘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막 손가락이랑 손목 이런데 막 염증도 생기고 띵띵 부어가지고 나중에는 제 커피 먹는데 커피잔도 못 들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너 일은 한 달도 안 돼서 관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했던 일은 뭐였냐면, 그 피자집 카운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사퍼스 파라다이스라고 이제 중심 번화가가 있어요. 골드코스트에. 이제 거기에 클럽, 스트리트 클럽 이런 게 이렇게 쫙 있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거기 중간에 있는 피자집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야간 영업을 위주로 하는 곳이었어요. 뭐 오후부터 해가지고 야간 영업하는데, 주로 이제 고객이 클러빙 하는 사람들의 그 허기를 채워주는, 보통 이제 외국에선 술을 마시면 케밥이나 뭐 햄버거나 피자, 뭐 핫도그 이런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카운터를 보는 거였는데 정말 쉬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피자 다 냉동된 거를 그냥 그 앞에 진열 때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게 따뜻하게 데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조각씩 꺼내가지고 손님들 오더에 맞춰서 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일이 쉽긴 했는데 시급이 좀 낮은 편이었고, 야간치고는 생활 패턴이 너무 어긋나기 시작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얼마 안 하고 관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했던 게 한인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했었는데요. 이땐 제가 일단 나는 이 하스피탈리티에 안 맞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였고, 또 한인잡이라서 하기가 약간 꺼려졌는데, 일이 한창 안 구해질 때라서 여기서도 한 몇 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바쁘고 정신없는 곳이었는데 뜨거운 뚝배기 내장탕을 들고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서빙하던 다른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나를 못 보고 팍 돌다가 이게 제 손에 다 엎어진 거예요, 뚝배기가. 그래서 손에 화상 입고 관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페 웨이트리스도 했었어요. 여기는 이제 카페에서 서빙하면서 손님들 커피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all-rounder라고 하죠. 서빙도 하고 뭐 간단한 푸드 프랩도 하고 뭐 커피도 만들고 이런 곳이었는데, 새벽 6시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저는 딱 아침 그 타이밍만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맨날 했던 게 아니고 아마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잡을 하면서 그냥 아침에 쉬엄쉬엄 하기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그래도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시급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사장님이 아침에 가면 이제 아침도 만들어주시고 꽤 쉬엄쉬엄 하던 일이라서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골코에서 제일 오래 했던 잡은 빌라봉이라는 이제 옷, 의류, 뭐 서핑 장비 파는 그런 스토어가 있거든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판매원 같은 걸 했었어요. 손님들 막 사이즈 찾아드리고 재고 찾아드리고
뭐 박스 오면은 박스 열어서 매장에 디스플레이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일할 때 되게 저는 좋았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뭐 손님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되게 많았고 진짜 쉬엄쉬엄 일할 수 있고 퇴근하면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옷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직원 할인 또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오면은 뭐 생활비 나가고 그걸 거기서 또 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도 여기서 일했던 이 경험 덕분에 제가 나중에 시드니에 정착하면서도 이제 처음 가지게 된 직장이 노스페이스 매장 직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여기서 일한 덕분에 이제 시드니에서도 수월하게 리테일 잡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스페이스에서 일했을 때는 막 등산 장비, 막 등산화 깔창, 고텍스, 뭐 캠핑 기어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배우고 이걸 손님들한테 전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또 했던 게 웨딩 포토그래퍼 보조로 일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테이프라고 그 호주 안에 어떤 직업 학교 같은 그런 전문 학교 같은 게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들을 수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뭐 취미 교육, 직업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취미반으로 DSLR, 입문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진을 배우고 싶을 때여가지고 그 수업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렇게 듣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강사분이 이제 웨딩 포토그래퍼 분이셨어요. 되게 좋으신 분인데 수업 듣다가 제가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 사진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내가 그러면 소정의 페이를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스튜디오에서 일도 배우고 뭐 나 뭐 사진 편집하는 거나 촬영하는 것 좀 보조해달라 라고 하셔서 시작하게 된 일인데 너무 저는 행운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진 편집하는 거랑 뭐 앨범 레이아웃 구성하는 거랑 촬영 나갔을 때 이제 반사판이라든지 플래시 같은 거 들고 있다든지 약간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살면서 해봤던 잡 중에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바나나 농장에서 패킹하는 거였어요. 근데 호주 워홀러들은 한 번쯤 간다는 이제 농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바나나를 선택한 게 아주 대실수였죠. 일단 환경이 되게 열악했어요. 여자들은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하진 않거든요. 쉐드라고 그 농장 안에 있는 작업장 같은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바나나를 분류한다든지 박스에 넣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가 열대지방이었거든요. 되게 끈적끈적하고 더운데 에어컨디셔닝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됐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리고 8시간 동안 서서 진짜 기계처럼 일을 해야 돼요. 쉴 틈이 없이 바나나가 계속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를 계속 손으로 움직이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바나나가 이렇게 한 번치가 보통 한 1kg에서 1.5kg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하루 종일 8시간 계속 들고 막 뜯고 놓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저는 손가락에 막 염증 생기고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가 더운 지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에 타지 말라고 하얀 봉지 같은데 이렇게 다 싸놔요. 큰 번치를. 큰 먼치는 한 80kg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이제 흰 봉지에 이렇게 싸놓는데 그 백을 열면요 이제 안이 아무래도 밖보다는 습하고 좀 시원하고 이러니까 그 별의별 생명체들이 막 다 튀어나와요. 뭐 거미나 바퀴벌레 이런 건 기본이고 쥐, 개구리, 어쩔 땐 뱀 막 이런 거 튀어나올 때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 백을 여는 역할은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농장에 그런 다양한 생물체들과 공존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해봤던 일이 호스텔에서 청소하는 거였는데요. 이것도 풀타임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아침에 호스텔에 있는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1시간 동안 뭐 1시간, 1시간 반 동안 청소를 해주고 대신 그 호스텔에 제가 공짜로 묵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꿀이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호주나 다른 뭐 나라를 여행하는데 경비를 아끼고 싶다. 그러면은 묵는 호스텔에 그런 딜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숙소비를 아끼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직업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아기 사진 포토그래퍼를 했었어요. 이게 어떤 회사였냐면 호주 각각 지역을 담당하는 팀들이 있어요. 보통 한 4명, 5명에서 이루어진 팀인데 각자 이제 스튜디오 장비가 있거든요. 차랑 트레일러 안에 이제 스튜디오 장비들을 싣고 호주 전역에 있는 쇼핑몰들을 돌아다니면서 스튜디오를 간이로 세우고 2주에서 한 달 정도 각각 도시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아기들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3가지 아기들 사진 여행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 일은 제가 니코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행하면서 일도 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애기들이랑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애기들이 막 운다든지 갑자기 응가를 했다든지. 저는 애기 안고 있다가 이제 토 이렇게 받은 적도 되게 일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막 사진을 잔뜩 다 찍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애기가 막 얼굴에 침을 잔뜩 흘리고 있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슛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포토샵 하시는 분이 죽어나는 그런 거죠. 회사에서 이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여행 경비도 주고 이러니까 저한테는 완전 드림잡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또 요가 사진 찍는 일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시드니 정착하고 나서 사업식으로 시작했던 일인데 주말에만 했었어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주중에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여가지고 주말에 이제 비치나 뭐 공원 같은 데 가서 일출과 함께 그 요가 하는 모습을 담는 그런 일이었어요. 보통 제 고객은 요가 강사나 요가 인플루언서들을 주로 하는 그런 거였고요. 꽤 괜찮았어요. 주말에 그렇게 1시간, 2시간 아침에 슛하고 집에 와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편집하고 한 500불 정도 벌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요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사진 찍는 분이랑 같이 호흡하고 자세도 봐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에 되게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요가를 더 잘 알고 싶다라는 계기가 들게 했던 그런 잡이었던 것 같아요. 제 요가 사진들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소 올려놓을게요. 인스타그램에 sunkim photography라고 치시면 제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인도에 1달 정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강사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요가를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지식,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로 돌아와서 요가 강사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발런티어로 무드 액티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단체냐면 우울증이 있다든지 바이폴라가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약간 어려우신 분들을 운동을 통해서 어쨌든 힐링할 수 있게 돕는 그런 단체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말에 토요일 아침마다 요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뭐 개인 강습 같은 것도 주중에 이제 제가 퇴근하고 나서 개인 요가 강습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했던 게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드니에서 정착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뭔가 제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콜드 이메일을 보냈어요. 구글에 뭐 시드니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했나? 시드니 마케팅 에이전시라고 쳤나? 뭐 한 100개 나오는 그런 회사들에 그냥 다 이메일 그 웹사이트에 있는 컨택 폼이라든지 이메일 주소에다가 그냥 제 레주메를 다 뿌렸어요. 나는 한국에서 온 비즈니스 컨설턴트 썬킴인데 나 이런 쪽에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이런 지식이 있어. 그래서 너네 회사에서 일하면 내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인턴 시켜주겠니? 대략 이런 메일이었어요. 이거를 돌리고 그래서 면접을 본 곳이 딱 한 군데예요. 거기서 이제 6주 무급 인턴을 하고 그리고 6주 유급 인턴을 하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하고 나서 다행히 정직원 전환이 돼서 거기서 이제 코디네이터로 5개월 일했어요. 그리고 5개월 뒤에 승진이 돼서 디지털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 1년 정도 일하고 나서요. 인도에 1달간 다녀와서 시드니로 돌아오고 이직을 한 회사가 제가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호주 워홀은 정말 많은 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물론 모든 게 이제 양면의 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밝은 부분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인데 운도 따라줘야겠지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사실 이따가 보면 정말 더럽고 치사한 상황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타지에 나와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있나 이 더러운 꼴을 보면서.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문을 두드리다 보면 그 중에 열리는 데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갔었고
사실 호주에 정착할 마음이 없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방향성 없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걸 뭐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동안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 농장에서도 제가 니콜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음과 양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정처 없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뵐게요.